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에 이렇게 빨리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압도적 힘으로 대응해 북을 비핵화하겠다. 이 비핵화를 천명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 위해 한국과 일본 등과 MD 협력하겠다. 우리 임종석 문재인은 MD 편성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미 동맹의 한 축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결정에 미 우선주의를 적용하고 중국, 러시아는 경쟁국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년째 활동하는 수배자 알면서도 안 잡는 검찰과 경찰입니다. 민주당사 무단점거한 이영주, 경찰 위치 파악하고 있었지만 민노총 반발 두려워 검거를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썩어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북 간첩단 눈치를 보는 리더십이 이제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고 이철성이가 2년째 잡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이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올레드 시장도 내주려나 5개월째 투자 승인 미정미적 정부 LG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 심사만 반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뺏길 판이다. 그래서 올레드 공장이 광저우에 들어설 판인데 올레드가 뭐냐?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말합니다. 화면 뒤에서 빛을 쏴주는 광원이 필요한 LCD 액정 표시 장치 패널과는 달리 화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TV 등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 수 있다. 이건 혁신적인 기술이죠. 이거를 내주지 않고 있다. LCD는 중국이 주도권 가져가 차세대 시장인 올레드 확보 절실하다. 어떻게 되는 건지 속만 태우고 있다. 중국, 일본 업체는 추격을 시작했다. 올레드는 국가 핵심 기술을 지정되어 있다. 정부 승인 나야 해외 공장이 가능하다. 산업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딜램 공장 등은 이미 중국에 진출했다. 이 핵심 기술은 안 나가는 거죠. 이사에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 최고 방어 수단은 무적의 힘이다. Invincible Strength, Invincible Power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 경고를 했다.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발표, 중국 32번, 러시아 25번, 북한 17번 언급했다. 북미사일 사거리와 개수가 늘었다. 북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한다. 중국,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동맹국 이간질시키고 민주주의 깎아내려 강력 비판하고 있다. 중국 사실 왜곡, 악의적 비방이다. 미중 대립된 모두 패배할 것이다. 이제 중국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형법 93조에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해당한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버리고 주적에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 저 적국에 합세하여서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사드 안 하겠다, 한미일 공조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는 것 안 하겠다. 이것 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은 형법 93조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임종석과 문재인을 처형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트럼프의 미슬 디펜스, 미사일 방어대 임종석 문재인의 산불, MD 불참 포함, 이게 지금 대립하는 국면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계속성, 헌법 수호, 이것을 해야 될 헌법 66조에 문재인이가 이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이 계속성을 포기하고 우리의 적국인 중국에 붙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항적하고 미국을 항적하는 이 일을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항거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김정은 손에 넘어갑니다. 미국 한일과 MD체계 협력에 우리 외교부는 불참 원칙 변함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북미사일 발사 전 무력화하겠다. 도발 임박된 선제 타격도 시사하고 있는데, 한중 정상은 문재인이는 중국에 건너가서 전쟁 불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 바로 직전인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김정은이 들어와라, 땅굴로 들어와라, 우리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가서 땅굴 전쟁을 도와주고 있는 중국에 가서 또 아부를 떠는 이 여적이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대 1대1로 연계. 트럼프는 중국의 1대1로를 겨냥해서 많은 지역국가 주권 약화 위험이 있다. 동맹국 교합의 중견제 뜻을 밝혔다. 그런데 임종석과 문재인은 인도 태평양 전략은 우리 참석 안 한다. 그리고 조윤재 미와 얘기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항적하는 일을 적국 중국과 합세해서 벌이고 있는 이 여적 문재인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한일 생명선 사이로 출격 자랑하듯 보도했다. 대마도 해협이죠. 그래서 한일 생명선은 한국과 일본 요 대마도 해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작전한 것을 보도했다는 거죠. 일본 방공구역 누비는 중국 폭격기.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 시진핑이를 봅니다. 신화통신 등 한일 동시겨냥 시사. 중국 공군 대마도 해협 처음 통과. 일본해는 일본의 바다 아니다. 사단장이 직접 군용기 몰고 작전을 했다. 일부 매체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 끼어들 그 다음에 미국이 만일 선제 공격을 하면 중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작전이 진행됐다. 이렇게 점쳐집니다. 자, 문재인 씨가 국무회의에서 방중 성과를 적극 홍보하라. 그래서 120% 이거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강경화는 아니다. 90%쯤 된다. 이러고 있고 가서 굴욕 외교를 해놓고서 이거를 잘했다라고 계속 나팔을 불어라.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편이다. 이 여적 문재인이가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자, 임종석은 빠진 채 커지는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미스터리. 저는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은 이것은 물론 방문했지만 성동격서다. 포인트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만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 대통령의 동생이 헤즈볼라의 수장이라고 그러죠. 이 무장 게릴라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자금 전달하는 용어로 1호기를 타고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북한 땅굴, 생화학, 핵 도발 그렇게 해서 만일 전쟁이 나면 헤즈볼라 니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미국의 한반도에서 전력을 반띵 나눠 갖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자. 이게 이번에 김정은이가 지령을 해갖고 바로 지난 12월 9일 날 먼저 임종석이를 1호기 태워서 보내놓고 그 다음에 10일 날 발표했던 이유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합참의장이 나가더라도 또 국방장관이 나가더라도 이거는 계획을 다 해갖고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 예산 태우고 이렇게 해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석이가 미리 나가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김정은의 지령이 아니면 주사파 종북 간첩 이 임종석에 대한 지령이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지난 11월 27일 날 월요일이죠. 26일 하루 전날 문재인이가 특박을 나간다라고 발표한 것도 특박을 하루 전에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식이나 돼서. 이것은 김정은의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자기들을 대통령으로 앉혀준 저 해커부대, 북한의 해커부대, 그 다음에 김용덕이가 갖고 있는 전자개표기, 이것의 덕을 받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고 이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돈 세탁의 명수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북한 친북 인사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 세탁해갖고 그것이 북한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땅굴과 생화학과 핵, 땅굴은 이미 파져 있고 생화학과 핵 도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임종석 종북간첩단에 의해서 가고 있다. 문재인 종북간첩단에 의해서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1호기를 이용해서 저 헤즈볼라 레바논의 이 커넥션을 만났던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만원 박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굽니까? 김정민이라고 하는 박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추정하기로는 더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저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은이가 지령을 내렸고 12월 9일 임종석이 출발을 했고 12월 10일 청와대가 출발했다라고 발표를 한 이 시나리오는 정상적인 나라가 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이 짓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월요일 날 문재인이가 특박을 바로 전날 발표하고 사라진 상태에서 했던 것도 결국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민주당 추미애 당이죠.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 한국당 정권 견제론 희석 때 여만 유리하다. 그래서 여당 대통령 개헌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고 야당은 지방선거에 개헌 이용 안 된다라고 했는데 234명의 국회의원들 그들 중에 핵심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항하는 척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협조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여적 김용덕이 전자개표기 70, 80% 지지로 답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저는 편지지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으로서 김용덕이가 문재인이가 임종석이가 이 부정선거에 지휘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문재인이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통진당 해산이 3년 됐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19일 날 당시 누구죠?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던 그 양반이 한 거지 않습니까? 청와대 앞서 복권하라 시위했다. 대부분 민중당 합류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 이제 요 이석기 석방과 여기 이영주라고 하는 자가 올라가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모를 민주당 추미애 그 사무실을 점유해갖고 이 서로 짜고 치는 고돌인데 고스톱인데 이영주 2년 전 한상균 조계사 은신과 판박이다. 2년째 활동 수배자인데 민주당사 점거 장기화될 듯하다. 요 두 놈을 석방하라고 하는 것은 임종석 문재인의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시끄러운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 또는 이 구정 때 이걸 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 가고 있다. 책략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사설입니다. 이제 한미는 보란 듯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제 적국과 합세하여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여적질을 하고 있다. 이 뜻과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과 동맹관계, 군사 동맹관계를 맺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이 중국과 합세해서 사드 배치 안 된다, MD 안 하겠다, 한미일 공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여적질을 인문이 대낮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시뻘건 대낮에 벌이고 있는 여적질입니다.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날 여적죄로 다스려야 될 인물, 핵심 인물이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청와대 장병 이문차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거짓말한 이유가 뭔가? 거짓말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커넥션을 갖고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김정은이 움직일 때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같이 공격을 하자. 그래서 땅굴 파고 올라가서 거기서 핵무기를 터뜨리든지 생화학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주라. 이 지령을 김정은이가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내렸고 문재인이가 즉시 이제 임종석이를 보내서 이것을 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돈 세탁 전문 요원을 만났고
그래서 아랍에서 들어오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들어오는 이 원전 지어주는 이 비용이 어쩌면 북한으로 올라가고 그 비용으로 이제 생화학 무기와 핵 무기가 소형화된 핵무기가 있다면 이렇게 이동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추정한다면 미국도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이걸 추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어떤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CIA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의 또 정보기관에 의해서 밝혀질 날이 조만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너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국 선수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가 중요합니다. 지난달 UN 총회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된다면 도발에 나설 명분이 약해집니다. 북한이 호응해서 평창올림픽 참가로까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의 흐름은 급속하게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결을 회복하기를 위한 그런 대화의 기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회복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 역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서로 교환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북한 도발 중단은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쌍중단과도 비슷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북한이 추가 도발로 일관할 경우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훈련 연기를 놓고도 한미 간의 다른 평가가 나오면서 논란이 야기될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자, 문재인이는 이제 훈련을 연기하고 시간을 벌어주자 이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3개월 11월 말에 이것이 나왔으니까 2월 말까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고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훈련도 계획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올림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것이 현재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걸 문재인이는 적국 중국과 합세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왜 목을 매는지요? 저것은 북한을 도와주는 지금 최대의 압박작전이 가고 있는데 북한을 끌어들여서 압박을 늦추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숨통을 틔워주는 이 역할,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짓을 임종석과 문재인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 자연계 10만 명 10년 뒤에도 취업난이다. 지금도 취업난인데, 그래서 15-64세 생산인구 218만 명 감소된다. 전문대졸 이상은 332만 명 늘어난다. 고졸 인력 10년간 113명이 부족하다. 수급 불균형, 노동시장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주사파 종북간첩단 임종석 문재인이가 이걸 개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 북한 평창 참가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 저자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로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방비로 그대로 있자.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항복하자. 이 얘기를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50대 언론사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 북한의 지금은 김영철 대남통일전선 부장 겸 총정찰국장에게 지령을 받는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갖고 대한민국을 이제는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김정은에게 넘어갑니다. 자, 문재인이가 왜 북평창을 마지막까지 설득하느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한민국 항복시켜갖고 결국은 헌법 개정하고 이제 통일조선, 통일한국이라고 쓰고 나중에 조선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아니라
통일 조선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문재인이가 직접 이제 저걸 하겠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반역한 언론들은 문재인이 잘한다 하면서 70% 80% 이제 사전에 이걸 내면서 저 김용덕이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김용덕이가 대법관 겸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이놈이 이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는 헌법을 만드는 일에 이제 70, 80%를 만들어서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지난 19대 편지지 투표지였습니다. 트럼프, 북핵은 처리될 것, 다른 선택은 없다. 경제안보 포함 신안보 전략을 발표했고 북한은 불량 정권, 중로는 경쟁자라고 발표했다. 땀으로 뚫었다. 강원 첫 고속철. 서울 강릉 KTX 공사 김태희 단장 국내 최장 21km 대관령 터널을 뚫었다. 난 코스 극복하고 22일 개통한다. 안전올림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수를 보냅니다. 청와대 이번엔 아랍에미레이트 관련 강화위에 임종석을 파견했다. 또 찔끔 해명, 또 거짓말 해명. 이게 이 동화도 왜 찔끔이라고 해요? 또 거짓말 해명. 앞에 장병들 이문하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 바꿔서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도하지 못하는 이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동아일보를 보는 겁니다. 박정부 중후반 파트너십 약화돼 정보교류 사업 국정원 차장 동행 원전 관련 의혹 커지자 뒤늦게 공개. 이 원전 관련 이 국정원도 결국은 돈 세탁해서 그 돈이 결국은 레바논 헤즈볼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데 이 국정원 차장이 동원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야 임종석 불출석 운영이 충돌, 야당 왕실자금 들여다보다 발각설. 이거는 본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협력관계, 이것이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급작스럽게 방문한 임종석 주사파 종북간첩단의 핵심 이자의 밀명 수행이었으라고 봅니다. 일정이 샜다고 기업인 회동 이틀 전 무산시킨 청와대. 이 청와대 임종석이 막 갑니다. 이제 들이 모여서 성토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이틀 전에 무산시켜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중기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내년에 16.8%인가 이 최저임금 올리지 않습니까?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북한의 압도적 힘으로 대응, 트럼프 레이건식 패권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레이건 빌딩서 안보 전략을 발표했고 미국은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개념에 경제 안보 첫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매년 수억 달러 지재권을 훔치고 있다. 대대적 무역 전쟁 전개를 예고했습니다. 보고서에 한일과 MD 협력을 명시했고 중국의 산불 요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미 충돌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냉전적 사고 버려라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미 자신에게도 해 끼칠 것. 환추 15 중러 함께 미국에 대항하자. 중공군 일단 태평양 장거리 비행 해상 이어 하늘소도 미와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시진핑은 고개를 바짝 들고 이제 미국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한미 동맹 여기에 한국이 빠져나가서 북중 동맹에 편입하는 절차로 지금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역할, 여적 행위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왜 찾아갔습니까? 헤즈볼라와 공동 전선을 펴서 이제 북한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라. 이걸 가지고 임종석이가 밀명을 띄고 가서 작전을 한 겁니다. 중국도 이제는 미국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 군용기 잇단 대만 근접 비행 무력 통일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을 핵무장시킬 수 있다라고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얼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력 통일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타조처럼 머리를 파묻으면 해서 송평인 씨가
칼럼을 썼습니다. 이 양반은 바른 얘기를 잘하는 논설위원입니다. 중국 강력할 때 한국은 힘들었다. 문, 소프트파워 중국 바라지만 시진핑이 중국 몸과 거리가 멀다. 이게 문재인이는 여적입니다. 대한민국을 팔아서 북중 동맹에다가 갖다 넘기는 짓을 지금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일제 때 한국과 고난 같이 한 건 마오쩌둥 아니라 장제스다. 그래서 일제 때 한국과 고난을 같이 했다라고 마오쩌둥을 치켜 세웠는데 문재인이는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다. 이놈은 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장개석과 우리가 한때 같이 했다. 문재인이 충칭서 건국 100년 외쳤으나 김구 임시정부 건국으로 안 본다. 임시정부 할 때 임시가 왜 저게 건국입니까? 문재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1948년에 한반도에서 두 개 나라가 건국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9월 9일은 어디가 건국됐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조선이 건국된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두 나라가 있을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정통의 국가다. 이걸 지원하는 종북 간첩들이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북한의 지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을 앞에다 내세운 사람은 계급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이라고 하든지 국민 중심이라고 하는데 요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들은 사람 중심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이라고 하는 놈도 어제 제가 발표했지만 사람 중심 산림 정책을 펴겠다. 이 사람 중심을 쓰는 놈은 바보가 아니면 종북 간첩단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급속하게 적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내년 6월 13일 날 이제 개헌하기만 하면 이제는 인공기를 같이 걸어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이제 김정은에게 개 끌려가듯이 임종석과 문재인 여적 간첩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광화문 내거리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임시정부가 건국입니까? 그 당시에 임시국회도 수립됐습니까? 그 당시 임시사법부도 수립됐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문재인 저 여적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 여적질입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제 재외공관장 청와대 만찬에서 전 세계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우리 국민을 존중하고 덕분에 저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접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개떡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촛불 반란으로, 촛불 폭동으로 지금 작년 12월 17일 만일 헌재가 기각하기만 하면 나는 혁명하겠다. 나는 폭동하겠다. 나는 반란하겠다. 이렇게 했던 이 문재인입니다. 그자가 이렇게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접받은 본인이 홀대가 아니라 환대를 받았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마는 바로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다. 이놈은 입만 열면 거짓을 얘기하는 여적이고 종북 간첩이다. 문재인 씨는 방중기간에 중국이 번영할 때 한국도 번영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송평인 씨가 합니다. 그러나 중국인도 한국인도 공감하기 어려운 말이다. 중국인은 수많은 주변국 중 하나일 뿐인 한국과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고 한국인은 중국과의 역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다. 한나라 전성기 때 중국은 고조선에 낙랑군 등 4군을 설치했다. 수나라 때 중국은 고구려에 3차례나 침입했다가 패해 물러났다. 당나라 때 중국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킨 뒤 신라까지 지배하려다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 물러났다. 중국이 번성할 때 한국은 힘들었다. 동서고금에 번성하는 큰 나라 옆에서 괴롭지 않은 작은 나라는 없지만 중국 외에 주변국에 의지할 다른 대국이 없던 중화권에서는 더 그랬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속이고 있고 이제 중국 시진핑에게 아첨을 한 놈이다. 제가 놈이라고 하는 말을 문재인 씨에게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이가 이 사기 탄핵 이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27일 날 국과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는 최순실 것이 아니다. 태블릿 PC는. 이것을 JTBC와 검찰이 짜고서 최순실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통체로 묶어서
이제 탄핵을 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사기 탄핵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편지지 투표지를 한 사람을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랜덤으로 물어보면은 한 모인 사람들 중에 50% 내지 75%가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기 대통령, 그 다음에 부정선거 대통령, 따라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저 문재인이 지금 하는 짓이 다 여적질입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항적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송나라는 도의 주자, 문의, 구양수와 소동파를 배출했던 문화국이었으나 군사적으로는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시달렸다. 그때 중국과 한국은 평화로웠다. 그래서 중국이 문약에 흐르면 우리 한국은 평화로웠다. 문강 무약의 송나라가 문 대통령의 베이징대 연설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이 주변국들과 어울려 그 존재가 빛났던 소프트 파워의 중국이었다. 문재인 씨의 연설은 이런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달라는 바람을 담은 듯하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하드보일드 중국몽과는 거리가 멀다.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처럼 오도되도록 한 대표적 인물은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상당 기간 정부 공문서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식으로 썼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생일을 임신날짜에 맞추는 게 정상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임시정부라고 하는데 진짜 대한민국이 그때 건국됐다라고 외치는 저 문재인이는 이 머리가 있는 자입니까? 저 자는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저 자리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사기 탄핵을 통해서 올라온 자라는 겁니다. 다만 문재인 씨가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건국을 보려 한 점은 높이 산다. 김구는 산산 시절에도 신산 시절에도 임시정부를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략에서 지켜냈다. 그 때문에 해방정국에서 임시정부를 배격한 것은 여운형의 건준, 박헌영의 공산당 등이었다. 대다수 국민은 임정희 건국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 김구와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에 동의해 놓고도 막판에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지만 그의 통일의 소원은 우리 소원이기도 하다. 완전한 건국의 그날까지 건국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이는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부터 지켜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설입니다. 미중 신냉전 예고한 트럼프 독트린 시험대에 오른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두 나라를 경쟁국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에 입각해 미국의 이익 보호를 국가 안보 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트럼프식 세계 질서의 세판짜기 구상이 베일을 벗은 것이다. 미 언론들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정치 슬로건을 넘어 외교 정책을 인도하는 힘이 됐다며 트럼프 독트린으로 규정했다. 중국을 향해 위반, 속임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 감지 않겠다. 무적의 힘이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라며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 도전을 군사력 증강으로 압도할 것도 예고했다. 그동안 중국이 자유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낙관론의 기초에 견지해온 대중협력 정책을 더 이상 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미중 신냉전을 알리는 선전포고 성격이 짙다.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군사적 옵션을 선택지에 포함시켰다. 역시 문재인 씨와 시진핑 국제해적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전쟁 불가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 때문에 역사의 시련들로 구축된 한국과의 동맹 및 우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보고서 내용에 일견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한국 외교가 헤쳐나가야 할 무거운 숙제를 헤아려 보지 않을 수 없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제거할 때 문재인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전략을 수립했다라고 봅니다. 방금 읽은 것이 그 대목이라고 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의 시련들로 구축된 한국과의 동맹 및 우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래서 한국민을 버리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전략 이 서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안도하는 겁니다. 이분도 안도한다고 썼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재검토해야. 이것 때문에 기업이 죽어나갑니다. 비정규직 제로로 하고 그 다음에 만원 최저임금 만들어주겠다고 16.8%인가 내년에 올려버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이걸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 50대 여적의 언론사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여적 인문,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사람 중심의 이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이게 이 북한 헌법 4조에는 명백히 사람 중심의 사람을 4조에서 근로인민, 영어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무산계급이라고 하죠. 거기에 노동자, 농민, 군인, 군인은 사병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인테리, 이것은 하급 공무원, 우리 전공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 위주로 정책을 펴겠다. 이 공산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공산혁명이 아니라 공산쿠데타는 사기 탄핵 부정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이를 우리 힘으로 끄집어내립시다. 법 위반 교사 봐주고 정책을 따른 공무원을 불이익 주고,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현장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주말 토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지난주에 광화문에 3만 명 이상의 애국 시민들이 그 영하 체감온도 15도 이 추위에서 임종석 문재인의 퇴진을 외치면서 시위를 했고, 또 그 일대를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자고 있지 말고 토요일마다 이제 임종석 문재인이를 퇴진하자고 우리가 외쳐줍시다. 이것이 가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우리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번, 각급 주유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따라서 대한민국의 탄약고, 예비군 탄약고는, 또 우리 군의 탄약고는 북계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기습해갖고 장악하면 북계군 거죠. 각급 부대의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각급 관공소,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유비묘한 자유대한민국 우리 함께 지킵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군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땅굴에 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본분입니다. 미사일 대비는 미군에게 맡기고, 이제 핵 미사일 대비는 미군에게 맡기고, 이제 땅굴 대비는 대한민국 군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당신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팔지 못한다고 하는 육군 대장들과 또 정보본부의 군사정보부장, 이자들은 반역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깨달아 하시고 대한민국의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건드릴 수 없는 국방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국방장관의 고유의 권한이고, 합참의장, 군 서열 1호로서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성주 장군을 무시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송영무 국방장관님. 자, 왜, 무슨 이유로 임종석과 문재인과 각을 세웁니까? 안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땅굴에 대해서도 육군 대장들, 나쁜 반역자들,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머저리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자들, 이제는 너희들은 바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굴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동아일보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남재준 6억, 이병기 8억, 박 대통령에 상납했다. 저는 상납 아니다, 이 나쁜 놈들아. 자,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활용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국방정보본부에 있을 때 국정원의 돈을 타서 썼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정원에 갖고 있는 정보비가 이렇게 할당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대통령도 정보에 종사를 하니까 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종북 간첩단의 핵심입니다. 태블릿 PC 최순실 것 아닌데 최순실 거라고 걸어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자가 저 윤석열이라고 하는 종북 간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재준이가 6억, 이병기 씨가 6억을 줬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납한 뇌물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 이미 떼갖고 검찰이 쓰도록 나온 돈을 가지고 떼서 할당한 것은 그건 뇌물이 아니고 뭐냐? 이 짓거리를 박상기와 문무일이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와 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놈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간 것은 정보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검찰 법무부 장관에 상납한 것도 뇌물이라고 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러시아 북접경지서 해병 1000명 군사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10만 명이 백두산 인근에서 중국군 10만 명이 훈련하고 있고 또 1000명이 러시아 군대가 또 북접경지니까 두만강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전쟁이 곧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천하태평입니다. 왜?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활짝 문을 열어놓고 와서 잡수시오 하는 형국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송평인 씨가 법관의 양심과 독단 그리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판사 나이 40은 부록이 아니다. 독단에 빠지기 쉬운 나이다. 한번 판사면 영원한 판사는 안 된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없앤다면 재임용 심사라도 강화해야 된다.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 충성하면 올려주겠다고 한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김명수입니다. 영장 없이 판사 PC 연다는 건 모두가 아는 양심에 위배된다. 판사 PC를 김명수가 열겠다고 합니다. 이거 말려야 됩니다. 법원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심을 시험받고 있다. 법원 재조사위원회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 판사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가 언제든지 열어볼 준비를 해놓고 있다. 복사를 해갔네요. 이미.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자신이 쓴 컴퓨터를 열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관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재조사위가 이 재조사위는 인민재판위원회니까 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려 한다. 독단을 양심으로 착각한 몇몇 법관들이 재조사위를 좌우하는 사태를 침묵하는 많은 법관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김명수도 침묵함으로써 허가를 해주고 있다. 김명수가 이 목적을 위해서 안철수가 국민 대신당의 안철수가 또 찍어줘 갖고 이렇게 가고 있다. 사설입니다. 적폐수사 장기화에 사회가 지쳤다는 검찰총장의 토로. 문 총장이 민생수사로의 전환 의지를 필요한 것은 의미가 있다. 민생이 고단한 것은 적폐수사보다는 서민의 주변을 괴롭히는 크고 작은 범죄 탓이 더 크다. 문 총장은 수사의 방향을 전환해 검찰을 정상화하고 민생수사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총장의 연내 마무리 방침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집권당다운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이제는 국가 전체가 과거에서 미래로 눈을 돌리는 큰 전환을 해야 한다. 새해에도 과거를 뒤지는 적폐수사에 매몰돼 있기엔 우리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험난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국과수가 밝힌 최순실 태블릿 PC, JTBC와 검찰, 윤석열이와 손석희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손석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왜 본질은 놓고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안 없는 섀도우 보팅 폐지, 주총 대란 부르나 주총 대란이 오고 있습니다. 섀도우 보팅은 이제
이사회를 소집하면 주주총회 소집하면 주주들이 100%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참석한 주주 그 주주가 이 100%를 대신하는 요 곱하기 얼마 해서 100이 되는 그 계수를 가지고 써서 이제 하는 것을 섀도우 보팅이라고 합니다. 이걸 폐지하면 이제 주주총회가 제대로 될 주주총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다 불러 모아도 그건 니들이 대주주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주주가 알아서 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나올 텐데 이것이 또 인민재판위원회에서 만드는 룰이 나오겠죠. 이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업을 파괴하고 가게를 파괴하고 이 보수 불태우게 하고 이 임종석과 문재인 가짜 대통령, 가짜라면 좋겠어요. 이 불법 종북 간첩단의 대통령도 아니죠. 왜? 찬탈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개 끌려가듯이 이제 김정은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중심에 코박고 기절초풍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각성하고 거리로 나와 문재인 타도를 외쳐야 됩니다. 임종석 타도를 외치고 서훈 타도를 외치고 윤석열 체포를 외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으로 앉혀준 저 해커 부대, 북한의 해커 부대, 그 다음에 김용덕이가 갖고 있는 전자개표기, 이것의 덕을 받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고 이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돈 세탁의 명수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북한 친북 인사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 세탁해갖고 그것이 북한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땅굴과 생화학과 핵, 땅굴은 이미 파져 있고 생화학과 핵 도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임종석 종북간첩단에 의해서 가고 있다. 문재인 종북간첩단에 의해서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1호기를 이용해서 저 헤즈볼라 레바논의 이 커넥션을 만났던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만원 박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굽니까? 김정민이라고 하는 박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추정하기로는 더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저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은이가 지령을 내렸고 12월 9일 임종석이 출발을 했고 12월 10일 청와대가 출발했다라고 발표를 한 이 시나리오는 정상적인 나라가 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이 짓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월요일 날 문재인이가 특박을 바로 전날 발표하고 사라진 상태에서 했던 것도 결국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민주당 추미애 당이죠.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 한국당 정권 견제론 희석돼 여만 유리하다. 그래서 여당 대통령 개헌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고 야당은 지방선거에 개헌 이용 안 된다라고 했는데 234명의 국회의원들 그들 중에 핵심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항하는 척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협조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여적 김용덕이 전자개표기 70, 80% 지지로 답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저는 편지지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으로서 김용덕이가 문재인이가 임종석이가 이 부정선거에 지휘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문재인이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통진당 해산이 3년 됐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19일 날 당시 누구죠?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던 그 양반이 한 거지 않습니까? 청와대 앞서 복권하라 시위했다. 대부분 민중당 합류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 이제 요 이석기 석방과 여기 이영주라고 하는 자가 올라가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모를 민주당 추미애 그 사무실을 점유해갖고 이 서로 짜고 치는 고돌인데 고스톱인데 이영주 2년 전 한상균
조계사 은신과 판박이다. 2년째 활동 수배자인데 민주당사 점거 장기화될 듯하다. 요 두 놈을 석방하라고 하는 것은 임종석 문재인의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시끄러운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 또는 이 구정 때 이걸 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 가고 있다. 책략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사설입니다. 이제 한미는 보란듯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제 적국과 합세하여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여적질을 하고 있다. 이 뜻과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과 동맹관계, 군사 동맹관계를 맺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이 중국과 합세해서 사드 배치 안 된다, MD 안 하겠다, 한미일 공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여적질을 인문이 대낮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시뻘건 대낮에 벌이고 있는 여적질입니다.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에 이렇게 빨리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압도적 힘으로 대응해 북을 비핵화하겠다. 이 비핵화를 천명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 위해 한국과 일본 등과 MD 협력하겠다. 우리 임종석 문재인이는 MD 편승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미 동맹의 한 축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결정에 미 우선주의를 적용하고 중국, 러시아는 경쟁국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년째 활동하는 수배자 알면서도 안 잡는 검찰과 경찰입니다. 민주당사 무단 점거한 이영주, 경찰 위치 파악하고 있었지만 민노총 반발 두려워 검거를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썩어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북 간첩단 눈치를 보는 리더십이 이제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고 이철성이가 2년째 잡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이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올레드 시장도 내주려나 5개월째 투자 승인 미적미적 정부 LG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 심사만 반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뺏길 판이다. 그래서 올레드 공장이 광저우에 들어설 판인데 올레드가 뭐냐?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말합니다. 화면 뒤에서 빛을 쏴주는 광원이 필요한 LCD 액정 표시 장치 패널과는 달리 화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TV 등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 수 있다. 이건 혁신적인 기술이죠. 이거를 내주지 않고 있다. LCD는 중국이 주도권 가져가 차세대 시장인 올레드 확보 절실하다. 어떻게 되는 건지 속만 태우고 있다. 중국, 일본 업체는 추격을 시작했다. 올레드는 국가 핵심 기술 지정되어 있다. 정부 승인 나야 해외 공장이 가능하다. 산업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딜램 공장 등은 이미 중국에 진출했다. 이 핵심 기술은 안 나가는 거죠. 이사회에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 최고 방어 수단은 무적의 힘이다. Invincible Strength, Invincible Power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 경고를 했다.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발표, 중국 32번, 러시아 25번, 북한 17번 언급했다. 북미사일 사거리와 개수가 늘었다. 북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한다. 중국,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동맹국 이간질시키고 민주주의 깎아내려 강력 비판하고 있다. 중국 사실 왜곡, 악의적 비방이다. 미중 대립된 모두 패배할 것이다. 이제 중국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형법 93조에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해당한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을 버리고 주적의 북한과 동맹 관계에 있는 중국, 저 적국에 합세하여서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사드 안 하겠다, 한미일 공조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는 것 안 하겠다,
이것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형법 93조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임종석과 문재인을 처형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트럼프의 미슬 디펜스, 미사일 방어대, 임종석 문재인의 산불, MD 불참 포함, 이게 지금 대립하는 국면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계속성, 헌법 수호, 이것을 해야 될 헌법 66조에 문재인이가 이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이 계속성을 포기하고 우리의 적국인 중국에 붙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항적하고 미국을 항적하는 이 일을 여적 임종석 환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날 여적죄로 다스려야 될 인물, 핵심 인물이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청와대 장병 이문차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거짓말한 이유가 뭔가? 거짓말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커넥션을 갖고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김정은이 움직일 때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같이 공격을 하자. 그래서 땅굴 파고 올라가서 거기서 핵무기를 터뜨리든지 생화학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주라. 이 지령을 김정은이가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내렸고 문재인이가 즉시 이제 임종석이를 보내서 이것을 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돈 세탁 전문 요원을 만났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들어오는 이 원전 지어주는 이 비용이 어쩌면 북한으로 올라가고 그 비용으로 이제 생화학 무기와 핵 무기가 소형화된 핵무기가 있다면 이렇게 이동해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추정한다면 미국도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이걸 추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어떤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CIA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의 또 정보기관에 의해서 밝혀질 날이 조만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너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국 선수단이 참여하기 저걸 때문에 한번 보시죠. 한반도 긴장 완화가 중요합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된다면 도발에 나설 명분이 약해집니다. 북한이 호응해서 평창올림픽 참가로까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의 흐름은 급속하게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공격을 핵기를 위한 그런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핵핵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 역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서로 교환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북한 도발 중단은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쌍중단과도 비슷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북한이 추가 도발로 일관할 경우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훈련 연기를 놓고도 한미 간의 다른 평가가 나오면서 논란이 야기될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자, 문재인이는 이제 훈련을 연기하고 시간을 벌어주자 이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3개월 11월 말에 이것이 나왔으니까 2월 말까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고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훈련도 계획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올림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것이 현재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걸 문재인이는 적국 중국과 합세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왜 목을 매는지요? 저것은 북한을 도와주는 지금 최대의 압박작전이 가고 있는데 북한을 끌어들여서 압박을 늦추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숨통을 틔워주는 이 역할,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함적하는 짓을 임종석과 문재인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 자연계 10만 명 10년 뒤에도 취업난이다. 지금도 취업난인데 그래서 15-64세 생산인구 218만 명 감소된다. 전문대졸 이상은 332만 명 늘어난다. 고졸 인력 10년간 113명이 부족하다. 수급 불균형, 노동시장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주사파 종북간첩단 임종석 문재인이가 이걸 개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가 문재인이가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항거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김정은 손에 넘어갑니다. 미국 한일과 MD체계 협력에 우리 외교부는 불참 원칙 변함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북미사일 발사 전 무력화하겠다, 도발 임박된 선제 타격도 시사하고 있는데, 한중 정상은 문재인이는 중국에 건너가서 전쟁 불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 바로 직전인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김정은이 들어와라, 땅굴로 들어와라, 우리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가서 땅굴 전쟁을 도와주고 있는 중국에 가서 또 아부를 떠는 이 여적이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대 1대1로 연계. 트럼프는 중국의 1대1로를 겨냥해서 많은 지역국가 주권 약화 위험이 있다. 동맹국 교합의 중견제 뜻을 밝혔다. 그런데 임종석과 문재인은 인도 태평양 전략은 우리 참석 안 한다. 그리고 조윤재 미와 얘기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항적하는 일을 적국 중국과 합세해서 벌리고 있는 이 여적 문재인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한일 생명선 사이로 출격 자랑하듯 보도했다. 대마도 해협이죠. 그래서 한일 생명선은 한국과 일본 요 대마도 해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작전한 것을 보도했다는 거죠. 일본 방공구역 누비는 중국 폭격기.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 시진핑이를 봅니다. 신화통신 등 한일 동시겨냥 시사. 중국 공군 대마도 해협 처음 통과. 일본해는 일본의 바다 아니다. 사단장이 직접 군용기 몰고 작전을 했다. 일부 매체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 끼어들 그 다음에 미국이 만일 선제 공격을 하면 중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작전이 진행됐다. 이렇게 점쳐집니다. 자, 문재인 씨가 국무회의에서 방중 성과를 적극 홍보하라. 그래서 120% 이거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강경화는 아니다. 90%쯤 된다. 이러고 있고 이 가서 굴욕 외교를 해놓고서 이거를 잘했다라고 계속 나팔을 불어라.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편이다. 이 여적 문재인이가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자, 임종석은 빠진 채 커지는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미스터리. 저는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은 이것은 물론 방문했지만 성동격서다. 포인트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만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 대통령의 동생이 헤즈볼라의 수장이라고 그러죠. 이 무장 게릴라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자금 전달하는 용으로 1호기를 타고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북한 땅굴, 생화학, 핵 도발 그렇게 해서 만일 전쟁이 나면 헤즈볼라 니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미국의 한반도에서 전력을 반띵 나눠 갖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자. 이게 이번에 김정은이가 지령을 해갖고 바로 지난 12월 9일 날 먼저 임종석이를 1호기 태워서 보내놓고 그 다음에 10일 날 발표했던 이유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합참의장이 나가더라도 또 국방장관이 나가더라도 이거는 계획을 다 해갖고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 예산 태우고 이렇게 해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석이가 미리 나가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김정은의 지령이 아니면 주사파 종북 간첩 이 임종석에 대한 지령이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지난 11월 27일 날
월요일이죠. 26일 하루 전날 문재인이가 특박을 나간다라고 발표한 것도 특박을 하루 전에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식이나 돼서. 이것은 김정은의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자기들을 북한 평창 참가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 저자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로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방비로 그대로 있자.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항복하자. 이 얘기를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50대 언론사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 북한의 지금은 김영철 대남통일전선 부장 겸 총정찰국장에게 지령을 받는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갖고 대한민국을 이제는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김정은에게 넘어갑니다. 자, 문재인이가 왜 북평창을 마지막까지 설득하느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한민국 항복시켜갖고 결국은 헌법 개정하고 이제 통일조선, 통일한국이라고 쓰고 나중에 조선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아니라 통일조선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문재인이가 직접 이제 저걸 하겠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반역한 언론들은 문재인이 잘한다 하면서 70% 80% 이제 사전에 이걸 내면서 저 김용덕이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김용덕이가 대법관 겸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이놈이 이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는 헌법을 만드는 일에 이제 70, 80%를 만들어서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지난 19대 편지지 투표지였습니다. 트럼프, 북핵은 처리될 것, 다른 선택은 없다. 경제안보 포함 신안보 전략을 발표했고 북한은 불량 정권, 중로는 경쟁자라고 발표했다. 땀으로 뚫었다. 강원 첫 고속철. 서울 강릉 KTX 공사 김태희 단장 국내 최장 21km 대관령 터널을 뚫었다. 난코스 극복하고 22일 개통한다. 안전올림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수를 보냅니다. 청와대 이번엔 아랍에미레이트 관련 강화위에 임종석을 파견했다. 또 찔끔 해명, 또 거짓말 해명. 이게 이 동화도 왜 찔끔이라고 해요? 또 거짓말 해명. 앞에 장병들 이문하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 바꿔서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도하지 못하는 이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동아일보를 보는 겁니다. 박정부 중후반 파트너십 약화돼 정보 교류 사업 국정원 차장 동행 원전 관련 의혹 커지자 뒤늦게 공개. 이 원전 관련 이 국정원도 결국은 돈 세탁해서 그 돈이 결국은 레바논 헤즈볼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데 이 국정원 차장이 동원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야 임종석 불출석 운영위 충돌 야당 왕실자금 들여다보다 발각설. 이거는 본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협력관계 이것이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급작스럽게 방문한 임종석 주사파 종북 간첩단의 핵심 이자의 밀명 수행이었으라고 봅니다. 일정이 샜다고 기업인 회동 이틀 전 무산시킨 청와대. 이 청와대 임종석이 막 갑니다. 이제 들이 모여서 성토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이틀 전에 무산시켜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중기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내년에 16.8%인가 이 최저임금 올리지 않습니까?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북한의 압도적 힘으로 대응. 트럼프 레이건식 패권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레이건 빌딩서 안보 전략을 발표했고 미국은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개념에 경제 안보 첫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매년 수억 달러 지재권을 훔치고 있다. 대대적 무역 전쟁 전개를 예고했습니다. 보고서에 한일과 MD 협력을 명시했고 중국의 산불 요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미 충돌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냉전적 사고 버려라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미 자신에게도 해 끼칠 것.
환추시보 중러 함께